제42강 이사의 위법행위와 책임 추궁. 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직전 소액주주인 정우는 우연히 회사 공시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회사가 갑자기 계열사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사회 의사록 어디에도 충분한 검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합니다. 이거 회사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액주주가 뭘 할 수 있겠어.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회사법이 소수주주에게 부여한 강력한 무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책임 추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먼저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를 미리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가령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고의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나 감사는 그 행위 멈추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처럼 실제로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위법행위를 중지시키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2. 대표소송. 하지만 이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표소송입니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원래라면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진끼리 서로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한 사람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에게 회사를 대신해 소송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이어야 합니다. 대표 소송 제기 이후에는 1% 밑으로 떨어져도 소송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아 주주로서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대표 소송이 각하됩니다. 또 한 가지, 주주가 곧바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제소 청구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30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수주주가 직접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대표 소송은 주주 개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주주는 회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3. 다중대표 소송.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 회사의 주주들은 분노합니다. 자회사 이사들이 이상한 거래를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묻는다고? 자회사의 주주인 모 회사가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다중대표 소송입니다. 즉,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업 집단이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다중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다중대표 소송 제기 이후에는 1% 밑으로 떨어져도 소송이 유지되지만 모 회사의 주주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됩니다. 모자회사 관계 유지에 관해서도 비슷한 룰이 적용됩니다. 즉, 다중대표 소송 제기 이후에는 원래의 모 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가지던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어도 소송은 유지됩니다. 소제기 이후에는 모자회사 관계가 깨어져도 소송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모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하나도 가지지 않게 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3. 직무집행정지. 한편 회사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사의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가 계속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도 선임합니다. 쉽게 말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시 경영에서 손 떼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절대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한 계약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는데 문제되던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대표 권한은 여전히 직무대행자가 가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처럼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4. 사례. 비상장 주식회사 제우스는 역시 비상장 주식회사 아폴로의 99% 주주입니다. 그리고 X는 주식회사 제우스의 1% 주주이고 Y는 아폴로의 1% 주주입니다. 그런데 아폴로의 이사 A가 회사 재산 20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아폴로나 제우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우스의 주주 X는 자회사의 이사인 A를 상대로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폴로의 주주 Y는 이사인 A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중대표 소송과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먼저 자신의 회사에 제소 청구를 해야 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